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보면서 어제는 정말 좋았는데 오늘은 또 왜 빠지냐 하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음봉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때 음봉도 그리고 이 마지막에 떨어졌던 이 음봉에서도 속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우리 기술은 어차피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건 이 25,000원에 대한 돌파예요. 계속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25,000원을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를 만들 것인가,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거는 이 이동평균선의 안착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치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응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 차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도 겉으로는 파란불이긴 하지만 또 보시면은 이 21선 지금 위에 올라온 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이거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꽉 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재 조정 역시도 왜 기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지 지금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설명 이어서 자, 오늘 우리 기술 이제 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잠시 눌렸습니다. 당연한 거죠. 주식이 맨날 오르기만 하진 않죠. 항상 이 눌림이라는 건 존재를 한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 눌림의 질입니다, 질. 그러니까 좋은 눌림이냐 아니면 깨지기 위한 눌림이냐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오늘도 보면은 안착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격 관리는 해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2만 원이 찍힐 때에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받아먹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분봉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발생이 된다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 횡보를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거는 이제 세력들이 우일간의 횡보를 만들어놨고 안착을 해놨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올렸단 말이에요. 자, 이 올린 주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세력들이 안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술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보성포아텍 같은 경우도 안착 작업을 하고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띄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르비텍 역시도 지금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5거래일 정도 횡보를 하고 그러니까 1만 원 지지를 하고 우리 기술한테는 여기가 2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또 여전히 아래에선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아래에선 매수가 들어온다. 즉, 그러니까 여전히 원전 테마 자체가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주포들이 그러니까 이탈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롤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도.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원전 섹터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보면 어떻습니까? 자, 남들이 다 쉬어도 얘는 혼자 고점 치고 지금 이미 11만 원 고점 돌파하고 추세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장이 이렇게 길을 터주고 있는데 당연히 새끼 대장주들이 죽겠냐 이겁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 우리 기술이 갈 때 그러니까 부품주들이죠. 대장주가 치고 올라갈 때 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오히려 좀 쉬어갈 때 그때 이 에너빌리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부품주로 들어가면서 그때 이 후발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자력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은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올라옵니까? 제주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등 그죠? 엑시콘이라든가 이 부품주들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품주들은 이 추노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주가 쉬어갈 때 그때 얘네들은 뭡니까? 아주 화끈하게 올라오죠. 화끈하게 올라올 때.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기술 역시 그 뒤 흐름을 따르기 위해서 현재는 이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아주 비슷하게 이 25년도 초반 이 급등을 만들기 직전의 흐름도 보시면은 급등을 만든 주가가 이렇게 21이동 평균선에서 이 휴식기를 충분히 갖췄어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게 제가 말한 이 21선에 대한 안착 과정을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흐름과 상당히 똑같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오를 듯 말 듯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오르더라도 이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에서 또 바로 돌파가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더 깨짐을 만들면서 박스의 하단 가격을 지키면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면서 대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 박스 구간에서도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이 지루한 이 기간 조정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이 올라가는 구간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을 때 멍하니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력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싫어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지루함이다라는 거죠. 지루함. 그리고 소외감이죠. 소외감. 왜? 지금도 행보를 할 때 다른 종목들 막 올라오잖아요. 갈아타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와 똑같은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지금 안착하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이 과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상승도 엄청나게 강해졌죠. 대신에 이 기간 조정은 더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번과 같은 기간 조정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보다는 확실히 짧은 패턴이다. 그래서 이 현재의 기간 조정이 이 다음 상승을 알리는 데까지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주 과거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이 원자력이 올라갈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멋지게 갔던 건 바로 이 우리 기술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역시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차 파동을 만들기 직전에 이 안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흔들기 뿐이다. 지금 우리가 이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서 위리비할 때가 아니라 제가 짚어드린 이 맥점에 대한 이 지지선이 잘 지켜지는지만 딱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더욱더 명확한 흐름이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2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털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선 계속 매수를 이야기를 했죠. 장중에 밀리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긴 매수지. 매도가 아니다. 항상 눌리고 터치를 하면 매수의 기회다. 자, 제가 매도를 고려할 때는 딱 두 가지 시점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과열이 다시 오면서 수익 실현을 할 때거나, 아니면 제가 이 설정해 놓은 이 노란 밴드가 하향 이탈을 할 때죠. 제가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전부 계산을 해뒀기 때문에 지금 2만 원에서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던 거예요. 지금 이 2만 원 라인에서 물론 뭐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만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저점과 고점은 야금야금 높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2만 원이 깨진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다음 파동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극대화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런 자리를 바로 손익비가 아주 끝내주는 그 맥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당장 뭐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뭐 유지를 해왔고,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도 이 밴드를 계속적으로 지지로 세력들이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도 이 매집선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매집 때도 말씀드렸지만 눌림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다시 온 겁니다. 세력들이 현재 자리를 지키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이 확실한 방향성이 분출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결정적인 맥점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문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실시간 대응 맥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가 계속적으로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지금 맺히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은 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뭐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